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윤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외동아들 재훈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제게는 오직 재훈이뿐이었죠. 재훈이는 제 자랑이었고 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걸 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죠. 그래서 재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에서 큰 기쁨을 느꼈죠. 재훈이가 사랑하는 여자는 혜진이라는 여성이었어요. 혜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똑똑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며느리감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그 좋은 첫인상은 재훈이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재훈이와 혜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기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나도 이제는 혼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잠시였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재훈이도 이제 자기만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재훈이가 결혼한 후에는 바빠졌고 저를 찾는 일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제 재훈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나는 그걸 응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혜진이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윤찬이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손주 윤찬이가 태어나고 나니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도 사라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밥을 먹고 손주 윤찬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혜진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대해줬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혜진이가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니 저는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매일 저녁이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소한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가 서양식으로 파스타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자주 먹지만
저는 한식이 더 익숙한 사람이라 그런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나이가 들어 치아도 약해져서 빵을 씹는 게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빵을 씹을 때마다 나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보며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실 때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찬이가 보고 따라 배울까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사소한 소리 하나로 혜진이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혜진이의 말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식사 시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내 행동이 혜진이나 재훈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아닐까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들이 나의 사소한 행동까지 불편하게 여길까봐 조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큰 갈등이 폭발하게 된 건 혜진이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위해 특별히 반찬을 만들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이와 재훈이가 퇴근하고 나면 식탁에 가득 차린 음식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했죠. 내가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재훈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외식 예약해놨어요. 혜진이 생일이라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혜진이와 재훈이는 제가 차린 식탁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저 외식 계획을 미리 말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할 뿐이었습니다. 윤찬이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며 더 크게 소리쳤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저희가 예약한 곳에서 저녁을 먹고 올게요. 혜진이의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기대는 모두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걸까요?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죠.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들 재훈에게 내가 떠나겠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데 재훈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벌써 주무실 준비하세요? 저희는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아, 나는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너희 집에 있어도 나만 불편해지는 것 같구나.
재훈이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오늘 일이 조금 어색해서 그런 거잖아요. 혜진이도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불편한 상황을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마저 싸고 그날 밤 저는 그 집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혼자 빗속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빗속을 걸으며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기대는 모두 헛된 것이었나? 길 한가운데서 저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물이 옷을 적셔 몸이 무거워졌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요. 가장 믿었던 아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 집에 앉아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기대나 희생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아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윤찬이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너무 바빠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날 밤 비 내리는 거리를 홀로 걸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지던 빗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그날이요. 그리고 이제 나를 외면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상황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윤찬이를 봐줄 순 있겠지. 하지만 이전처럼 무조건 너희를 돕지는 않을 거야.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줬던 걸 잊은 것 같다면 착각이야. 나를 그렇게 대했던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재훈이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쪽에서 혜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윤찬이를 돌보러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재훈과 며느리 혜진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뻔히 보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내가 그저 손주 윤찬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랐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찬이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달라는 혜진의 부탁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일찍 외출해서 친구들과 만나 시간을 보내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기대는 행동을 하는 것이 뻔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더 일찍 나가면서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윤찬이 저녁도 챙겨주고 해결해야 할 거야. 재훈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집안일을 모두 해주고 손주까지 돌봐줄 거라 믿었겠지만 이번엔 내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혜진은 점점 불만을 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 내외가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나를 집안일 도우미로만 대우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지길 바랐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제게 다가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러 오신 거 맞나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윤찬이를 돌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집안일은 전혀 손을 안 대시면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감당해야 해요. 혜진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죠. 혜진아,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봐. 내가 이 집에서 느꼈던 감정을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전혀 몰랐겠지? 나를 그냥 집안일 도우미로만 생각했잖니?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건 너희의 이기심이 아니냐? 혜진은 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해왔는지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재훈이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 역시 복잡하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재훈은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기대에 맞춰 희생할 생각이 없어.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떠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엄마,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재훈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가족으로 여기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 역시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아들 내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집안일을 도와주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나를 가족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며 그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와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윤찬이를 돌보고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윤이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자신을 잃지 않고 가족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을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부모 자식 간 큰 깨달음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애착하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의욕이 솟아 활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러난 욕심 모두 몰아내고 언제나 스스로 평온한 마음 지니며 지난 세월을 모두 즐겁게 안아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모두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표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을 그려놓고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한 줄씩 그어지는 주름살 나이가 들어 인생의 경륜으로 남을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남긴 징표를 고이 접어 감사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삶도 더 아름다운 마음 지니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 살아온 날들이 너무 많아. 더 오랜 경륜이 쌓인 그 무게 노여워도 노여움 없이 무조건 마음으로 모두 나누어 줘. 아무것도 마음에 지닌 것 없이 자연스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백조가 너무나도 평온하게 논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푸르고 잔잔한 마음의 호수 하나 가슴에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근심 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게 하소서.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 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없인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